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편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왜 오세훈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느냐, 왜 오세훈은 대선 주자라고 꼽히기 어려운가, 왜 오세훈은 국내외 경선을 뚫기가 어려운 것 같은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말이 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오세훈이가 해제를 했습니다. 이 해제한 게 아마 2월 초, 2월 중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세훈이가 이걸 해제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그 변화상을 지켜봤더니 그 강남 3구에 그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잠실 같은 경우에도 뭐 평당 1억을 지금 호가가 1억을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조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1월 달부터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뭡니까? 정책을 지가 잘 안다고 그렇게 자처를 하는, 그리고 자기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오세훈이가 그 부동산 폭등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거래 허가제를 갖다가 해제를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거, 개인의 어떤 재산권 이런 걸 행사하는 거를 일종의 제약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언제까지 무한정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거에는 뭐 찬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왜 하필 그걸 해제하는 것도 정말 그 적당한 시점에 절묘한 그 타이밍에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세훈이는 과연 왜 그때 그걸 갖다가 꼭 해제를 했어야만 하는가? 왜 그래서 이 부동산 폭등 조짐이 있던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던 와중에 그걸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록 했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과열된다면 재규제할 수도 있어. 아니, 불과 한 달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부동산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그런 것들을 갖다 해제했을 경우에 어떤 난리가 날 것이라는 거는 뻔히 보이는데, 아니, 서울시장만 4번 하고 서울시장 횟수로 몇 년 했냐면 벌써 9년인가 10년 한 자가 그것도 못 보고 한 달 앞의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걸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한다는 소리가 과열되면 재규제할 것,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사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관록과 경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이 과연 그걸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오세훈이가 어디 무소속으로 나가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세훈이가 무슨 자기 그 지지층이 있어가지고 당을 깨고 나가서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한 다음에 그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국내임의 대선 경선을 뚫어야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 분포상으로 봤을 때 오세훈이가 과연 국내임의 대선 경선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세훈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경쟁자들보다 강점이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지지율이 앞섭니까? 어느 건 하나 장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세훈이 특별한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무기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다른 주자들보다 강력했던 게 서울시장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서울시장은 정말 이 인구 1,000만 서울 도시, 정말로 작은 규모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대체 뭘 했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 오세훈 측근들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 국내의 대선 경선을 뚫기 위해서는 이 서울 지역에서라도 자기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도 자기 지지율이 가시적으로 뛰어가지고 그거에 의한 그 확산 효과로 여론조사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이 강남 3구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서울에 가장 보수세가 강한, 서울에서 가장 국내임 지지세가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 3구입니다. 과거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가 여기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장에 간신히 당선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강남 3구에 당연하게도 국내임 당원들이 그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혹시 오세훈이가 국내의 대선 경선에서 그런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강남 3구의 보수 성향 지지자 또는 강남 3구의 국내임 당원들한테 일종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뭔가 이 시장 변화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진 거 아니냐.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걸 갖다가 수습하려고 하지만 수습도 되지 않고 오세훈이는 점점 더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훈이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을 때 언론 매체들과 그 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왜냐? 오세훈이는 정치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그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이 지금 대선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간에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서 하는 그 모든 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냐? 강남 3구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기반으로 이 오세훈이 서울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중도, 확장성, 무슨 수도권 경쟁력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 중수청 있지 않습니까? 중도, 수도권 이런 거에서 나 오세훈이 확장성이 있다. 나 오세훈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힘 지지층 한동훈 볼 필요 없다. 김문수 볼 필요 없다. 홍준표는 아예 그냥 논외로 하자. 나 오세훈을 찍어야 된다. 나 오세훈이야말로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섣부른 결정, 이렇게 섣부른 처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강남 3구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서야 되겠느냐. 이 시장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헌법에 박아놓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두 거대 축인데 그거 갖다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거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행됐던 제도였고 또 이걸 언제 푸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거를 잘못 풀었다간 정말 부동산 폭등의 일종의 점화 또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 우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오세훈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의 음모론적으로 오세훈이가 혹시 대선 경선을 뚫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배제하더라도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이게 맞았던 것인가? 과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자기 어떤 행정 능력, 자기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것들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시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강조했던 거, 자랑했던 거 이런 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승자박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국은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2월 25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존에 3.0%였는데 거기서 0.25%포인트를 인하해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2.75%입니다. 근데 2월 25일 날 인하했는데 오세훈이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게 언제냐면 2월 12일입니다. 그럼 오세훈이가 그거 2주 전에 먼저 했으니까 오세훈이 잘못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다음엔 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이건 여러분들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어떤 식으로 예고를 했냐면 탄핵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시장의 신호, 시그널 이런 것도 무시한 채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렇게 서울시 그것도 특정 지역에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혼란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를 맡을 만한 그런 지도력 능력 이런 거를 과연 갖춘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편에 말씀드린 거는 오세훈의 그 특유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오세훈이가 강조하는 그 정치적 능력, 정책적 능력, 행정 능력, 사선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경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만
이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이거를 보면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아니,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매력도 그렇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가진 어떤 정책적 능력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대체 어디 가서 뭘 내세우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의 뭘 내세워서 누구의 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신청과 그 다음에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